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내믹 모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터는 회전에 해당이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이 되기 때문에 회전에 영향을 받은 오브젝트, 즉 물체가 역시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의 바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회전이 됨으로써 그 몸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죠. 자동차 바퀴가 회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힘은 지금 이 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모터를 통해서 자동차 바퀴가 회전이 되면서 이동이 되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바퀴로 사용이 될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주죠. 조금 납작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세워줍니다.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좀 해주는데요.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두 개 선택을 해주고 복사.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바퀴는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만들어 줬습니다. 됐고요. 이제 자동차 바퀴가 회전이 될 때 사용이 되는 중심축 필요하겠죠. 자, 역시 실린더를 통해서 만들어주고요. 역시 X축으로 해서 이렇게 눕혀줍니다. 자, 두께는 좀 얇게 그리고 길이는 좀 길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됐고요. 위치는 자, 이 정도의 위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의 이 축의 위치가 어느 한쪽 바퀴 중앙에 배치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그죠?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양을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은 바퀴가 회전이 될 때 무게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바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쪽의 분배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자, 탑뷰를 통해서 한번 해보죠. F2번 단축키입니다. 됐습니다. 좀 확대를 해주고요. 자, 축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정확하게 분배가 되도록 해줍니다.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회전이 될 때의 중심축 역시 여기 바퀴의 중앙에 정확히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탑뷰로 한번 가보죠. 탑뷰로 가서 좀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축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키 그리고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가운데에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검정색 선 있죠? 그리고 노란색 선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해주고요. 됐다면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로써 앞 바퀴와 뒷바퀴 모두 총 4개의 바퀴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보죠. 몸통은 그냥 간단하게 큐브를 통해서 만들어 봅니다. 됐고요. 자,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길이, 자, 높이. 자, 높이는 바퀴보다 작아야 되겠죠. 바퀴 회전이 될 때 몸통이 바퀴보다 크다면 헛바퀴가 돌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아니면 좀 두껍게 해주고 위로 좀 올려도 되겠죠. 이렇게. 위치는 뒤로 이동을 해주고요. 됐나요? 자, 여기도 역시
분배를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양쪽 바퀴 정 가운데로 갖다 놓기 위해서 일단 탑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정확하게 가운데에 갖다 놓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자동차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정리를 해 놔야 되겠죠. 앞뒤 축하고 몸통은 하나로 합쳐줍니다. 3개 선택을 해주고요. 자, 폴리곤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측 마우스 버튼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를 사용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그럼 몸통과 축, 바퀴 회전이 될 때 사용되는 그 축을 하나로 합쳐줬고요. 자, 몸통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보죠. 몸통 됐고요. 자, 여기는 앞바퀴, 자, 앞바퀴 앞자로 해주고요. 여기는 아부, 자, 여기는 뒤자, 여기는 뒤우 됐나요? 자,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설정을 해줍니다. 구분하기 좋게. 자, 이렇게 해줬다면 이제 다이내믹 모터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이내믹 모터는 단순히 이제 오브젝트 회전을 해서 움직이게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다이내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퀴와 이 몸통에 대한 이 축을 커넥트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먼저 시뮬레이트의 다이내믹 이전 시간에 배웠던 커넥터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커넥터를 적용해주고요. 먼저 자, 앞좌쪽 앞바퀴 좌측에 하이에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 하이에 적용을 해주는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위치를 정확하게 이 바퀴에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됐고요. 커넥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합니다. 자, 작업 모든 상황에서 지금의 이 모습, 커넥터의 모습 볼 수 있도록 Always Visible 켜주고요. 크기 좀 크게 해볼까요? 크게 해서 좀 눈에 확 띄게 해줍니다. 로테이션 툴을 사용을 해서 회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 요축이죠. 그래서 Shift 키 눌러서 자, 요 위치, 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됐죠? 현재 커넥터의 오브젝트 타입을 보면 힌지로 되어 있죠. 힌지는 경첩 이전에 경첩이죠. 문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요. 자, 지금의 커넥터는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앞 우쪽 하이에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앞 좌측 바퀴에 정확하게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바퀴 우측에다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커넥터를 선택을 해주고 코디네이트로 가서 포지션의 값을 자, 이제 X축을 0으로 해주면 정확하게 위치가 앞쪽 우측 바퀴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특정 오브젝트 하이에 종속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상위 오브젝트의 중심에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이에 적용을 한 다음에 코디네이트에서 포지션의 축을 모두 0으로 해주면 상위 오브젝트의 중심에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에 적용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방향만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 바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됐죠? 자, 계속해서 복제를 해주는데, 자, 요게 지금 뒷바퀴 우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뒷바퀴 우측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0을 설정해서 정확히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 좌측 컨트롤 키 누르고 뒷바퀴 좌측에 갖다 놓고 역시 0으로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힌지를 각 바퀴에 적용을 했고요. 이제 설정만이 남았네요. 자, 커넥터를 선택을 해주고요. 오브젝트 탭에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고정되어 있는 지금 몸통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A 몸통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 되는 바퀴는 오브젝트 B 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바퀴 우측에 오브젝트 B 앞우 그리고 몸통을 오브젝트 A로 갖다 놓고요. 자, 그러면 축이 몸통에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몸통에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갖다 놓고요. 자, 여기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은 오브젝트 A, 그 다음에 오브젝트 B는 뒤차,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몸통 오브젝트 A, 그 다음에 오브젝트 B는 D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몸통을 잠깐 꺼보면 이렇게 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커넥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바퀴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는 축은 바로 이 몸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커넥터를 통해서 이제 몸통과 바퀴 간의 연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터 다이나믹 모터를 사용해서 회전이 되는 장면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냥 플로어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래로 좀 내려줍니다. 자, 플로어 선택을 해주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뭐 살짝 띄워줘도 상관이 없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내믹을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자, 플로어는 충돌체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컬라이더 바디를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몸통에 적용을 한 후에 하이라는 개념이 없죠. 일단 하나의 다이내믹 가지고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뭐 개별로 각 오브젝트마다 다이내믹 적용해도 되겠지만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 오브젝트에 한 번에 적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우측 마우스 버튼에서 그룹 오브젝트 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름은 그냥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이름 사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가장 상위에 그룹 오브젝트에 다이내믹을 적용을 해줍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시뮬레이션 태그에 리지드 바디 적용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해보니까 바닥을 뚫고 지나가는군요. 자, 그 이유는 지금 가장 상위인 형체가 없는 그룹 오브젝트에 다이내믹 적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하위에 오브젝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다이내믹은 자동차 요 그룹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컬리전으로 가서 inherit 태그를 하위 오브젝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apply tag to children 적용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이 그룹 오브젝트 하위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도 다이내믹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다이내믹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모터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시뮬레이트에 다이내믹 그리고 모터를 적용을 해줍니다. 자, 모터가 적용이 됐고요. 자, 모터 역시 작업하기 좋게 각 바퀴죠. 오브젝트 하위로 집어넣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주고요. 자, 회전 툴을 사용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방향. 자, 방향은 노란색 화살표죠. 노란색 화살표를 참고를 해서 회전이 되는 방향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90도로 해서 자,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좀 여기 앞이라면 이와 같이 앞으로 회전이 되는 이동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모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몇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오브젝트 A, B 중에 뭐 하나만 적용을 해주면 되죠. 이제 순수하게 바퀴만 회전, 하나의 바퀴만 회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냥 오브젝트 A에 갖다가 놓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타입을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리니어 타입과 그 다음에 앵귤러, 그 다음에 리니어 앤 앵귤러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바퀴가 회전이 되면서 회전이 되는 그 속도나 힘에 의해서 물체가 이동이 되게 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앵귤러를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기본 타입이죠. 바퀴의 회전과 상관없이 직선의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리니어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앤 앵귤러는 이 두 가지의 힘을 모두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모드가 있고요. 레귤레이트 스피드와 그 다음에 어플라이 포스가 있는데요. 레귤레이트 스피드는 여기 앵귤러 타겟 스피드, 즉 여기서의 스피드는 실제 자동차 모터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되는데요. 자동차 바퀴가 빨리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터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에 즉 속도에 대한 개념, 회전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제한적으로 설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레귤레이터 스피드를 사용해 주면 되고요. 단순히 힘에 의해서만 의지를 하고자 한다면 어플라이 포스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플라이 포스를 사용하면 토크라는 요 속성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회전 속도와 힘 두 가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레귤레이트 스피드 두 가지를 사용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앵귤러 타겟 스피드는 자동차 바퀴가 지금 모터가 회전이 되는 그 속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라고 하는 이 토크는 힘이죠. 가령 자동차 몸체가 무겁고 모터의 힘이 회전은 빠르되 힘이 없다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다소 이제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힘 좋은 차는 토크가 높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은 말마자를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한 마리의 마차를 끄는 것과 두 마리의 말이 끄는 것과 분명히 힘에 의한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몸체가 무거울수록 즉 덩치가 클수록 토크의 값이 높아져야지 원활한 움직임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플레이. 자, 플레이를 해보면 아주 느린 속도로 약간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처음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토크 값을 한 100 정도로 높여봅니다. 자, 힘이 좋아진 겁니다. 자, 플레이. 자, 그러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힘차게 차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자, 다시 토크를 10으로 해주고요. 회전의 속도를 1000에서 만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회전이 되는 그 스피드, 그 양은 증가를 했지만 토크 값을 높였던 거하고는 다르게 움직임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죠? 자, 이렇듯 회전이 되는 속도와 토크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적용된 다이내믹을 보면은 이제 프릭션이라는 게 있죠. 이제 마찰력인데요. 이제 마찰력이 낮으면 즉 미끄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힘차게 차고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을 좀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0 정도로 높여줬습니다. 자, 플레이. 자, 그리고 바닥에 역시 마찰력도 100 정도로 높여줍니다. 자, 이것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토크를 다시 100으로 설정을 해주고 플레이. 됐고요. 자, 시간을 한 300프레임 정도로 늘려서 좀 여유있게 확인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자동차가 앞으로 힘차게 힘차게 가지는 않지만 일단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앞바퀴 좌측에만 모터만 달았을 뿐인데 요 하나의 모터 앞바퀴 좌측에 있는 요 힘에 의해서 전체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죠. 자, 앞에서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의 방식이 바로 레귤러 방식입니다. 앵귤러 방식입니다. 회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여기에서 가령 요 바퀴의 크기를 한 20 정도로 줄여서 다른 바퀴보다 작게 만들어 봅니다. 작게. 자, 그러면 바닥에 밀착이 되지 않겠죠. 요 바퀴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헛바퀴를 돕니다. 그죠? 헛돌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물체는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전적으로 회전이 되는 오브젝트, 회전이 되는 이 바퀴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모터의 타입을 리니어 타입으로 바꿔준다면 바퀴, 회전이 되면서 움직이는 개념과는 다르게 직선 방향으로 설정된 직선 방향으로 물리적인 움직임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 화살표를 보니까 지금 요 방향으로 되어 있네. 이쪽 방향이 아니죠. 그러면 자, 이렇게 틀어줍니다. 자, 이렇게 틀어줘야 되겠네요. 자, 90도로 틀어주고요. 플레이.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약간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포스를 좀 높여볼까요? 100 정도로 높였습니다. 자, 플레이. 됐고요. 1000 정도 높여봅니다. 여기에서도 좀 수치를 좀 높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퀴의 회전하고 상관없이 수직으로 일정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모터를 사용을 했을 때 회전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특정한 직선의 방향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지는 장면이나 아니면 뭐 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떠다니는 뭐 그런 장면 표현을 할 때 리니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여하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앵귤러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앞바퀴의 크기를 다시 아까 50이었나요? 50cm 다시 늘려줍니다. 됐고요. 회전 방향이 달라져야죠. 모터 선택을 해주고 자, 노란색 화살표의 방향에 맞춰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설정이 제대로 됐고요. 자,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지금의 모터는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는 코디네이트에서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회전이 되는 방향이 지금 제대로 맞나요? 자, 이렇게 보면 맞네요. 그죠? 자, 맞고요. 자, 역시 또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뒤에 갖다 놓고
0, 0, 0 해서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뭐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서 DU로 갖다 놓고요. 0, 0, 0 설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여기도 방향까지 제대로 이제 설정했습니다. 이제 모터가 모두 이제 4바퀴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힘이 더 좋아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사륜구동이라고 그러죠. 사륜구동. 자, 이제 시작점으로 가서 자, 위치 됐죠? 자, 시작점으로 가서 플레이 됐습니다. 이제 4바퀴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 모습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뭔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주고요. 자, 설정을 안 했네요. 자, 저는 좀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 모터가 적용이 되면, 당연히, 이제 모터에 대한 설정 해줘야 되겠죠? DU, 해당, 바퀴에 맞게, 여기는 좌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앞우죠? 앞우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군요. 자, 여기서 회전이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라인을 켜준 다음에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뭔가요? 앞우 맞죠? 자, 몸통 앞우 맞는데 뭐가 잘못되나요? 이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됐고요. 앞우, 앞자, 앞우, 커넥터도 몸통, 마구. 자, 일단 뭐 제대로 됐는데, D자, DU. 예, 정상적으로 됐죠? 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자, 뭐 잘못됐다면 삭제를 해주고요. 하나 다시 복제를 해서 집어넣고요. 위치 잡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적용을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도 됐죠? 네, 됐습니다. 뭐 아까도 문제가 없었네요. 이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처럼 모터를 사용을 하면은 회전이 되는 그런 물체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터에 대한 주요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령 이제 플로어 바닥이죠. 이제 바닥을 이렇게 경사가 지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금 힘이 딸리나요? 예, 힘이 딸리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군요. 자, 모터를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자, 모터 선택을 해주고 토크를 1000으로 늘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요? 예, 타고 올라가죠. 자, 현재는 바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플로어는 무한 바닥이기 때문에 마치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표현이 되는군요. 됐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다이내믹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바닥의 모양에도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울퉁불퉁한 바닥이라면 그 울퉁불퉁한 바닥의 표면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울퉁불퉁한 바닥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십시오. 지형을 만들어주는 뭐 랜드스케이프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다이내믹 모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